왜 이러세요? 캐릭터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도구다. 대부분의 스토리에는 캐릭터가 있죠.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 존예, 핵, 존잘 캐릭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주인공처럼 예쁘고 잘생길 순 없죠. 주인공, 악당, 조력자, 방해꾼 등등 개성과 성격이 다양해야 더 다이내믹한 스토리, 흥미진진한 연출, 그리고 삶을 은유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겠죠. 관객에게 등장인물의 첫 인상을 보여주는 장치, 바로 실루엣입니다. 잘 디자인된 캐릭터라 함은 실루엣만 보고도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구분이 가야겠죠. 동글동글하거나 날씬하거나 넙대대하거나 날카롭거나 길쭉하거나 짜리몽땅함에 따라 관객은 캐릭터의 성격, 상징성, 어쩌면 그 캐릭터의 성장 배경까지도 상상하여 판단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캐릭터 실루엣 모듈이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캐릭터 실루엣을 검색하여 참고할 만한 시트를 가져와 보죠. 먼저 스탠다드형 캐릭터. 평범함이라는 특성은 양면성이 존재하죠. 요즘 NFT의 메타버스 개발 환경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예쁘고 잘생긴 캐릭터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캐릭터의 생김새가 무난하다는 것은 어쩌면 스토리텔링과 메시지가 취약해 보여줄 것이 예쁜 외모뿐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 무난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적고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리고요. 즉, 구매력이 있는 것이죠. 과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의 전통적인 공주님 시리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실루엣이기도 합니다. 인체 비율.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팔다리 몸통 길이 및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셨다면 오브젝트를 복사하여 다른 체형을 만들어보죠. 역삼각형 거대 체형입니다. 기존 캐릭터가 170cm, 이 캐릭터는 190에서 210cm까지로 제작하는데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캐릭터라면 머리는 좀 더 작고 상체는 거대하며 다리가 상체에 비해 짧겠죠. 강건함, 든든함, 권위적 등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날씬한 캐릭터도 있습니다. 기존 캐릭터가 170m, 150부터 165cm까지 제작하는데요.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건강한 S라인 척추와 강조된 바스트 및 골반을 강조하는 캐릭터죠. 체스트, 벨리, 그리고 펠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X축으로 로테이션하여 적당한 S라인을 잡아봅니다. 섹시함, 매혹적,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등의 상징성을 내포하죠. 팔을 내려서 손끝이 허벅지 중간에 위치할 때 길이가 잘 맞습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강조하겠다면 어깨보다 골반의 너비가 더 커야겠죠. 차후에 호르몬의 차이에 따라서 약지와 검지의 길이가 다르고 손 근육의 두께가 달라지는 등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좋겠네요. 짜리몽땅한 캐릭터입니다. 130에서 140cm의 키로 좌우로 넓게 하여 정사각형 쉐이프를 연상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단단함, 안정적, 근면함 등의 상징성을 내포하겠네요. 머리가 몸통에 비해 큰 편이라면 아기를 연상키도 해 귀여움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뼈는 직선으로 얇은데 이렇게 통통한 캐릭터들은 특히 리깅과 애니메이팅 시에 살이 접혀 뒤집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대한 공 모양 실루엣입니다. 역시 둥글토시라고 귀여운 쉐이프지만 굉장히 거대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포용력, 포만감, 무게감 등의 상징성을 내포합니다. 배의 크기가 다른 부위들에 비해 가장 크고 상체보다 하체가 많이 짧다는 특징이 있겠죠. 속도가 빠른 캐릭터들은 머리가 작고 키가 비교적 작은 편이며 뾰족해 보이는 팔목과 발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몸 전체의 쉐이프보다는 디테일한 면에서 세모 실루엣을 첨가하는데요.
날카로움, 공격적, 예민함, 기민함 등을 상징하죠. 키를 과감하게 늘려 극단적으로 길쭉해 보이도록 만들 수 있겠네요. 깐깐함, 고고함, 지능적, 야비함 등의 상징성을 담아볼 수 있겠죠. 5세에서 7세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면 머리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몸통과 팔다리를 선으로 그려 졸라맨을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의 실루엣을 크고 다르게 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인데요. 오히려 이 특성을 뒤집어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공포동화에서도 기괴한 맛을 살려 연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렐라인이나 팀버튼 감독의 할로윈 시리즈 등의 필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 밖에 여러 실루엣들이 있겠지만 이쯤 하고 SL 라이브러리의 모듈들을 저장하겠습니다. 토폴로지를 채워서 면을 채워볼게요. 동영상 멈추고 잠깐 좀 쉬세요.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거북목, 네 그렇죠. 네, 허리 피고 목 피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조심하시고. 네, 손목 펴고 계시네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밖에 날씨 좋은데 산책도 좀 할까요? 이따가 토폴로지 얘기할 건데 이후로는 좀 지루해요. 그러니까 머리 식히시고 네, 다시 만나죠. 뿅. 토폴로지 뜻. 위상수학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앙리 푸엔칼의 19세기 말. Henri Poincaré, Henri Poincaré, 엉리 푸엔칼. 위상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앙리 푸엔칼의 책 과학과 가설을 반쯤 읽다가 어려워서 덮은 기억이 있는데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강철의 연금술사 만화에 명대사가 있었는데 진짜 뇌리를 때려박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때. 어쨌든요, 위상수학을 찾아봤더니 뭐 철수와 영희가 먹은 사과가 몇 개인지 구하시오,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수학이더라고요. 관계에 집중한다. 숫자보다는 관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넛과 컵은 구멍이 하나라서 위상수학적으로 같은 모양이다. 응? 빨대 구멍이 한 개냐 두 개냐 빵 개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장난처럼 들리는데요. 뭐 이런 걸 어디다 써먹어요. 위상수학의 시발점은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데요. 게임 규칙이 1. 아무 점에서나 선 따라가서 출발하는데 2. 왔던 길은 못 돌아간대요. 3. 전부 돌아보래요. 5초 드릴게요. 시작. 이건 뭐 쉽죠? 이지. 다음엔 한붓 그리기가 절대 불가능한 그림이래요. 5초 드릴게요. 시작. 한 점에서 출발할 때 연결된 길의 개수가 홀수인 곳에서 시작하면 한붓 그리기가 안 된다는데요. 되나요? 반면에 한붓 그리기가 되는 그림들은 짝수점을 다 갖고 있네요. 보자마자 이미 다 해보셨죠? 5초 드릴게요. 시작! 5초 뻥이야. 토폴로지는요, 길찾기입니다. 선택된 엣지의 왼쪽 오른쪽에 사다리에 기둥이 있다면 짝수니까 F를 눌러 한 계단씩 따라갈 수 있지만 중간에 삼각형이 있다면 홀수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죠. 섭디바이드가 들어간다면 더 재밌어집니다. 뒤에 붙은 디바이드란 말이 나누다는 뜻이죠. 네모를 십자가 모양으로 자른다? 는 말은 사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세모랑 오각형 다른 금쪽이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안 나누잖아요. 엣지 센터 쪼갠다. 각 직선의 중앙에 수직선을 그린다가 맞습니다. 우리 금쪽이들 빨리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조지니까 모두 마음에 금이 가서 가운데에 접점이 생겼네요. 2, 3, 5
이 개노답 삼형제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1 말고는 나눌 수 없는 소수라는 공통관계입니다. 모든 짝수는 2의 배수, 즉 2는 짝수 중에 유일한 배수라는 거죠. 특별합니다. 그죠? 특별한 소수의 금쪽이들은 부모가 정한 출발선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른 소수의 금쪽이들은 부모가 정한 길을 따라가다가 성장을 멈추죠. 우리 금쪽이들 엣지 센터 쪼개볼까요? 조져버리는 거야 그냥. 왼쪽 길이다 오른쪽 길이다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특별한 금쪽이. 왼쪽 길 가라면 오른쪽으로, 오른쪽 길 가라면 왼쪽으로 삐뚤어지는 금쪽이. 그리고 한쪽 길 정해줬더니 낭떠러지로 전력 질주로 달리는 금쪽이. 열이 뻗쳐서 정말 더 조질까요? 조진다고 해결이 될까요? 사실 말이죠. 삐뚤어진 금쪽이들은 이미 입신양명하여 우리 사회에 잘 녹아 살고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어요, 진짜로. 2제곱은 영어로 스퀘어입니다.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을 곱한 거니까. 2의 세제곱은 영어로 큐브죠.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 그리고 높이 두 칸을 곱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에이, 금쪽이들의 마음을 읽어줘야죠. subdivide. 반항아로만 여겨졌던 금쪽이의 금간 마음 가운데에는 점수 매길 수는 없지만 사회의 어느 한 구석과 위상 동형일지도 몰라요. 모양이 왠지 비슷하죠? 베벨. 금쪽이 찾았다. 직진밖에 모르는 모범 금쪽이들이 서로 잘 섞일 수 있도록 엮어주네요. Y자로다가. 익스트루드. 금쪽이 졸라 많이 찾았다. 사회와 사회 사이에서 그들의 내 귀퉁이를 이어주네요. 빛나는 별처럼. 여기저기 많이 숨어있네. 학교 운동장과 교실의 내 귀퉁이에 있네요. 익스트루드 라인과 위상 동형이죠. 반항아적 기질은 가끔 혁명을 이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농담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쉬운 거부터 진행해보죠. 아직 이거 그냥 따라하시면 안 돼요. 결과물이 그리 썩 좋진 않을 거예요. 바디 8개 세트에 앞뒤 양옆을 이제 폴리곤을 한번 이어볼까요? 2개 정도씩 나눠가지고. 컨트롤 F 누르면 그리드 필이라고 있죠? 이거 짝수면은 면을 한 번에 다 채워주거든요. 이거 유용해요. 어깨는 이런 식으로. 오별점 어디에 있는지 잘 체크하면서. 쇄골, 목 이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토폴로지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캐릭터 체형 따라, 엔진 최적화 환경 따라, 뭐 강조하고 싶은 라인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표면을 어떻게 나눠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우의 수가 무한하다고 봐야죠.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리를 조금 많이 시간을 좀 할애했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 세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토폴로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육각형부터는 정육각형 내각이 각각 이제 120도잖아요. 평면에서 세 개가 이렇게 모여 붙으면 입체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축구공도 정육각형과 정오각형 혼합한 형태를 띠죠. 면 사이즈도 잘 안 맞고, 6은
곱하기 3이니까 폴리곤 계산도 괜히 복잡하고 5를 초과하는 n곤들은 대부분 안 쓰는 것 같아요, 인체에서는. 아니, 근데 나는 코가 왜 이렇게 어렵냐 맨날. 코만 이 영상 5번은 더 찍은 것 같아. 눈구멍 있으면 나중에 UV 맵 펴기 편해요. 게임은 백페이스 컬링이 디폴트잖아요. 왜 그 폴리곤 뒷면 렌더링 안 해주는 거. 눈꺼풀 사이로 배경 보이는 것도 방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앞뒤 개수 신경 써서 면 나눠야겠죠? 개수. 이 새로 만든 인체는 결과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는데 핀터레스트 하세요? 영상 밑에 글에 제 핀터레스트 주소 남길 건데요. 토폴로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쁘게 만들려면 팔다리 바디 쉐이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레퍼런스를 많이 찾는 게 좋은데 막 아트스테이션 같은 데 가면은 와 잘한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잘한다 이러면서 막 너무 잘해서 주눅 들잖아.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뭐 안 그리고 안 만들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마이 아트 튜토리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잉하거나 뭐 만들 때 자주 하는 실수들. 일본 애니메이션들도 얼굴들은 현실에 뭐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바디 드로잉만은 진짜 리얼리티에 가깝게 주로 선만 이용해서 그리잖아요. 이런 류의 레퍼런스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아트스테이션 같은 완성본들은 나중에 뭐 인체 해부학이나 쉐이프 마스터 했다, 뭐 아니면은 컬러 배색 이런 것들을 찾는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 창작을 한번 해보겠다 할 때 그때 보는 것 같아요. 엣지 베벨 웨이트, 지금 제가 컨트롤 E 엣지 메뉴에서 엣지 베벨 웨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 되게 좋아요. 모디파이어에다가 베벨 집어넣고 웨이트라고 그 메소드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 특정 부분을 이제 베벨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원본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버텍스 같은 거 움직일 때도 막 드래그 해가지고 막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게. 이거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났네요. 속이 다 후련하네. 다음 영상에서는 리기파이 제가 하는 거 올릴 건데요. 아직 저도 잘 모르니까 정보 전달보다는 공유 위주로 올릴 것 같고요. 영상 만드는데 꼬박 이틀을 다 썼네. 돈도 안 되는 건데. 이번 주 다음 주는 외주권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 최대한 처리해야 돼요. 영상 업로드를 이틀 단위로 했었는데 이거 좀 빡세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 시간 넉넉할 때는 틈틈이 편집하고 해서 업로드 해볼게요. 저는 블렌더로 요즘 거의 매일 하루 12시간씩 만지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남친룩 여친룩 입고 한강 데이트 코스 받고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랑 마카롱 먹을 때 저는 집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맨날 그러고 있네요. 토폴로지나 뭐 금쪽이 드립이나 캐릭터 실루엣이나 이런 거 살면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친구들, 지인들 연락 일부러라도 자주 하고 이런 게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산책 나가는데 벚꽃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한다, 뭐 말은 이렇게 좀 강요처럼 했어도 다들 알아서 잘 살잖아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못 이루는 걸 타인한테 자꾸 기대하게 되면은 나도 고통스럽고 상대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 뜯어붙이겠습니까? 대학 다닐 때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 계셨는데 제가 뭐 엄청난 뭐 설치미술 작품을 계획해서 갔더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신하나 까먹은 소리 하는 이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너무 쉽지만 세상 고치려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이 들었나봐요. 잡소리는 이쯤 하고요. 영상은 계속 틀어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네, 본문에다가 토폴로지 끝난 에스트로겐 모델, 또 에스트로겐 모델 만들었네요. 테스토스테론 모델도 좀 해야 되는데 뭐 하여간 올려놔 볼게요. 구경하실 분은 구경하시고 너무 잘하려 하진 마시고 적당하게 열심히. 네. 저보다 잘하면은 저 뭐 먹고 살아요, 그죠? 네, 화이팅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모든 정보는 연결되어 있다. 도빌런즈 3D 장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